안녕하세요. 템포명장 매니저 임하영입니다. 저희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.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인레이 베벨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셔갖고, 그러면 인레이 관련해서 그 베벨 마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, 인레이를 좀 알고 가셔야지 그걸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, 인레이가 이제 뭐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인레이라는 거는 우식이 있는 거죠. 충치가. 그럼 충치를 어떤 뭐 기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뭐 레진을 채우거나 뭐 저기 뭐야 충치 치료를 할 때 레진을 채우거나 뭐 골드로 채우거나 뭐 세라믹 종류로 채우거나 또는 그런 그 우식을 제거하고 난 부분을 메꿔주는 그 과정 중에 인레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 거죠. 그러면 인레이라는 치료 방법은 보통 이제 가벼운 우식에 하는 게 아니라 좀 강도가 있는 우식에 하는 거죠.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신경치료 들어가시는 거고, 그래서 보통 우식 2도 정도, 1, 2, 3, 4가 있으면 1도는 레진 치료나 뭐 간단한 치료를 한다면 뭐 케탁이나 이런 종류로 애기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레진 치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. 부위가 너무 커서 레진을 해봤자 레진이 다 깨져서 나올 것 같아. 그러면 접착제를 활용해서 이런 보형물을 안에다가 끼워서 메꿔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메꿔주는 형식을 인레이라 그러는데,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, 자,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느냐. 그러니까 뭐 아말감을 뜯어내시든, 이것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인데 찾아보시면 이런 거는 많아요, 자료가. 그러면 아말감이나 이런 요걸 제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우식이 심해서 우식을 제거한 다음에 그 부분을 떼어주는데, 와동 크기는 오케비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버클이 연결돼서 오비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, 뭐 비오 그렇게 말을 하죠. 그리고 컨택이 터지면 뭐 에모, 디오 이런 식으로 컨택 형태에 맞춰서 들어갈 때도 있고, MOB, 뭐 DOB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, 사이즈는 전반적으로 뭐 그때 나오는 형태에 맞게끔 우리가 와동 크기는 이렇게 정해지는데, 이런 경우가 있어요. MOD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부위 버클 조금, 링괄 조금, 치질에 반절이 손실이 돼서 인레이가 들어가고 앞뒤로 치아만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. 이게 요 사진 말고 이거 한번 볼까? 이게 이제 에모 디오 들어간 거죠. 이렇게 에모랑 디오가 다 터진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그나마 나은데 이게 연결이 돼서 이 D까지 터진 거죠.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 부분 치질이 반절 정도 남고 반절이 보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계속 하시다 보면 협설 쪽에서 인레이하고 요 치아 사이의 연결부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해요.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해요. 그래서 치아가 생각보다 강도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한 애는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치질이 골드 인레이는 부서지지, 한 덩어리를 제작해서 부서지지 않는데 이 연결부에서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힘이 가중이 돼요. 그러면서 이 연결 부위에서 이런 데죠. 연결 부위 이런 데서 힘이 가중이 되면서 치질 남은 부위가 많이 없을 때 특히 파절이 되면서 치아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고 하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냐면 MOD까지 들어가는 디자인. 치질의 50% 이상이 만약에 보형물로 차진다, 인레이로,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인레이보다는 크라운 쪽으로 50% 넘어간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건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인레이 마진은 아까 베벨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, 그러니까 인레이가 크면 크라운 하는 게 나아요. 그래서 가끔 원장님들이 크라운 그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진 설명드릴게요. 크라운을 하자고 이제 환자한테 권하면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나는 충치를 치료하러 하는데 왜 나를 이를 씌우라는 거야?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자기가 이렇게 당황스럽게 진료가 커질 줄 몰랐거든요. 그리고 환자하고 진료하다 보면 부위가 막상 커져갖고 환자하고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생각보다 부위가 커서 저희가 그냥 충치 치료로 끝내려고 했으나 보니까 그렇다고 신경치료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좀 씌워주시는 게 낫겠다고. 근데 이거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환자들하고 이게 멘트 치는 게 어려워요. 그래서
그 확률이 있으니, 파절 확률이 있으니 알고 계셔라. 선택은 당신 몫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서 이 환자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좀 안전해요. 왜냐면 내가 우겨서 해준다고 해도 환자가 나중에 그걸 뭐 가지고, 예를 들면 뭐 한 대학교에 애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걔네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 충치 치료하러 가랐는데 뭐 애를 왜 이렇게까지 해놨어요?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잉진료 아니에요? 이러고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, 이게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보거든요, 임상에 있으면. 그래서 환자들한테 꼭 리스크 설명하시고 그가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. 저희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진료를 했을 때 치아 파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이제 원하셔서 해드린 진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화격을 받던가 아니면 환자분이 설득을 이해를 하셨으면, 그가 이제 저희 병원 측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뭐 MOD보다는 크라운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잘 됐으면 그 방향으로, 뭐 환자분께서 동의하셨음 뭐 이렇게 차트에 적어준다든가. 그래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미 진행을 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는데,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요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. 실장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말을 안 했다던가, 원장님이 말을 안 했는데 실장님이 뒤늦게 얘기를 하자니 진료 스타일이 바뀌어 버리니까 서로 이제 조용히 있다가 사건이 크게 터진다던가, 요런 일들은 임상에서 간간히 있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원 초기 원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초기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시면 뭐 이런 사건이 뭐 큰일이겠어 하는데 큰일이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진료비를 다 토해내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신경을 이런 것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고요. 베벨 얘기하다가 말이 좀 한쪽으로 샜죠. 제가 얘기하다 보면 알려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 한 번씩 세요. 와동을 이렇게 인내에는 파요. 와동을 이렇게 파는데, 이 와동을 팔 때 단순하게 이제 와동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, 와동을 판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골드 인네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, 골드 인네일 같은 경우에는 요 마진 부분이요, 밀착도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 마진 끝 부분, 그러니까는 골드 인네일과 치아랑 접촉하는 제일 가장자리 부분들을 보시면 요렇게 와동을 판 다음에 와동 위쪽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벌려놨잖아요. 저쪽을 이렇게 벌려놨잖아요. 저 부분이 바로 여기 약간 옆으로 사선 경사면을 준 거예요. 마진은 이렇게 통짜 몸매로 이렇게 일자로 파든 약간 안쪽을 이렇게 좁고 넓게 파든, 와동 형성은 뭐 다양한 형태로 하실 수 있는데, 여기서 사선으로 이 마진 끝부분에 베벨을 살짝 주는 거죠. 그게 요 사선으로 경사지게 표현이 된 겁니다. 그러면 저 부분을 왜 주느냐, 저게 레진 인레이는 저렇게 주면 이 부분이거든요. 요 가 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안쪽에서 약간 난리가 나네. 집에서 찍느라고 킵이 막 나오고 저기 여기서 여기 기팅이에서 보시면 여기 와동 끝이고요. 제 손톱 있는 데가 와동 끝부분 좀 되고요. 여기서 이 사선으로 여기 요 베벨이거든요. 요 베벨이 약간 요 부분입니다.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좀 테두리처럼 약간 뭐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. 그게 요 테두리 부분에 경사진 부분이거든요. 경사진 부분. 이 경사진 부분에 레진 인레이를 해주면요, 레진 인레이 부분이 쾅쾅 씹으면서 이 부분이 얇다 보니까 깨져버려요. 근데 골드 인레이는 교합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계속 씹히면서 이 부분이 밀착도가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콩콩콩 씹으면서도 아무래도 파절이 안 되니까 골드 인레이는 얇아도 깨지질 않으니까 밀착이 좋아져요. 왜? 골드 인레이는 전성이 굉장히 높은 금속이에요. 일반 인레이들보다 골드 함량이 더 높습니다. 실제로 높아야 돼요. 근데 아닌 분들도 꼭 좀 있어요. 있긴 있는데 뭐 그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요. 일단 그 전성이 높게끔 골드 함량을 최대한 높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금속을 섞어서 골드가 좀 더 잘 펴지는 현상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전성이 잘 펴지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밀착도가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꽝꽝 씹어도 이 부분이 깨지지 않고 밀착이 돼서 2차 우식을 좀 예방하자. 왜냐하면 세멘이 골드라는 애는 메탈 종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 세멘이 묻어도, 세멘이 예를 들면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세멘을 이제 깔아주는 역할을 해서 벽돌이 좀 거친 벽돌이니까 거친 벽돌과 거친 벽돌 사이에 세멘이 들어가면서 그 사이를 그냥 세멘이 메꿔주는 거예요. 기계적으로 사이사이를 세멘이 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달라붙어서 세멘이 굳으면서
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어찌됐든 완전히 접착제를 사용해서 밀착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. 레진 인레이는 접착 성분이 들어가요. 근데 레진 세멘 자체가 그 접착제 성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비트리셈이나 아니면은 휴지셈이나 지아이셈 어디까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네. 제가 중간에 찍다가 갑자기 멈춰갖고 배터리가 없대요. 자, 잠깐만요. 어디까지 설명했지? 일단 제가 끊고 다시 해볼게요.